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불타는 수요일, 불타는 수익을 안겨드릴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오늘의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갑니다. MBN골드 황대한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힘차신데 사실 그 시장이 변동성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점심시간에 확 내려갔다가 다시 또 반등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공통 분모를 잡아낸다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형주도 오늘 기아차는 다시 급등을 했지만 상당히 장중 변동성을 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가가 벌써 하락했으면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적 부분들을 달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어느 정도 여기서 물량 소화를 좀 하고 있지만은 중소형주들의 어떤 매기 이전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변동성을 주면서 주가가 가는 종목은 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반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어렵지만은 여기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중심을 잡고 주식을 투자한다면 도리어 최근의 장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꿀팁을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장세에서도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이 탄생을 했어요. 그 주인공 바로 덕산 네오룩스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 39,000원 터치했습니다. 12%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좀 더 끌고 갈까요? 예, 제가 덕산을 말씀하실 때 OLED 산업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예상이 맞았고요. 최근에 1차 목표가는 무난히 달성을 했어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 종목을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2차 목표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 업황이 좋다면 주가에 틀림없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를 볼 때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부분을 한 단계 레벨업하는 이런 매매 전략으로 좀 접근을 좀 하겠고요.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힘이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덕산 네오룩스는 여기서 이제 가다가 좀 쉬어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나 눌림목 위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42,000원대로 접근하고요. 시간상 또 제가 더 말씀드릴 건 많지만은 명신산업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명신산업도 바로 저번 타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4% 정도 반등을 했었고요. 바로 이 종목은 제가 가장 크게 말씀드렸던 게 핫스태핑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기술 공법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오늘 특히 오늘 기아차라든가 또는 이러한 자율자동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신산업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계속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적인 보유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도달한 덕산 네오룩스 봤고요. 명신산업도 그 뒤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매니저님이 2차 전지 OLED 섹터를 가져오셨잖아요. 오늘은 어떤 섹터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키워드 독점적 지위와 실적 호전입니다. 독점적 지위면 업계에서 1위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글로벌 시장, 업계 우리나라에서 97% 정도 되거든요. 1위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상당히 어떤 실적 부분에 대한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안 좋았다가 올해 좋아진다면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계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특징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노매트리 되겠습니다. 이 종목 2차 전지 쪽 아닌가요? 예, 아마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웬만해서 주가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이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실적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데요. 그래서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글로벌 1위의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특히 이제 휴대폰 또 자동차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검사 장비라는데 결격 사항을 검사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대량 생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 장비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동사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2019년 기준으로 한 97% 정도 상당히 시장 독점력이 커지는데 최근에 이 검사 장비의 시장이 초도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확산이 됐을 때 상당히 동기업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 1위 또는 국내 1위라면은 그만큼 시장의 독보적인 해자 기업
기업으로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이 종목을 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잘 갔는데 이노메틀이 주가가 잘 못 갔잖아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확실히 이렇게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어요. 그렇죠. 실적이 뭐 2020년대까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21년도 또 지금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반등해 줬네요. 예, 그런 예상치였는데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제 21년도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020년 바닥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적이 부진해도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던데 악재가 네. 좀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요새 아주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2월 2일 날인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굉장히 빠져야 되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현재 그 차트를 보시다시피 옆으로 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배경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볼 때 동사에 바로 그 엑스레이 그 검사 장비 배터리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특히 이제 이 배터리 유형이 상당히 좀 그 현재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 부분의 유형을 보면은 그 파우치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원통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형이 있는데 이 검사 장비가 봤을 때 지금 모든 것을 다 무난하게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수주가 올해부터 그 기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 장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가의 만약 이런 부분이 계속 채택이 됐을 때 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엑스레이 검사 장비의 초도입니다. 이제 막 이거 우리가 검사해야 되겠다. 반도체 수율 같이 이거 잘 검사해서 고장 안 나게 하게 됐던 이런 부분이 바로 업계에서 많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실적이 부진해도 악재가 선반영됐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못 갔잖아요. 움직임이 그렇죠. 크진 않았는데 정고점대가 3만 원 부근입니다.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기업의 업황이 어떨까 보면은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바로 이제 주요 3사 부분에 그 설비 증설이 상당히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삼성 SDI라든가 또는 SK 이노베이션이죠. 또 중국의 BYD 쪽에 이제 매출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그 초도 물량이 됐을 때 상당히 그 캐파가 증설이 되면 동기업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주목했던 부분은 과거의 악재가 선반영됐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동서의 엑스레이 이런 배터리 부분의 검사 장비가 상당히 독보적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해자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현재 그 3사의 그 설비 투자 증설은 상당히 기대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매매 전략을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3만 원대까지 한번 3만 9천 원대까지 말씀드린 그 급등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봤을 때 현재 고점에서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밀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실적이 발표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 당시에 그 실적이 발표돼 어느 정도 이렇게 오픈이 됐어도 주가는 크게 안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건 선반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 보면은 이평들이 다시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거래량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도 별로 안 됩니다. 8만 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5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질 때 이때가 아마 저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거래량을 잘 보시면서 이 종목에 접근을 좀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좀 그런 거래량이 좀 터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타이밍 기법을 많이 현재 말씀드리지만 추세 기법과 더불어서 마디 기법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조만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봤는데 그것은 이제 신만이 아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거래량이 조만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매 전략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24,500원대를 접근하고요. 손절 라인은 19,500원대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좀 폭발적으로 나와줄 수 네.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노메틀이 24,500원까지 책정해 주셨네요. 네, 기대해 보겠고요. 이제 다음 특종 어떤 호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특종은 사업 구조 조정 그리고 업황 호전입니다. 업황 호전이면 또 2차 전지인가요? 예, 뭐 그쪽하고 그 폴리실리콘 쪽이니까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비슷한 상당히 업황인가요? 이제 죄송합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어떤 그 비중이 더 높은 것은 이제 풍력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그 반도체 부분의 그 현재 사업 구조 조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보는 것 중에 가장 주목할 거는 오늘 말씀드릴 건 사업 구조 조정의 종목입니다.
네, 사업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네. 두 번째 특종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열어봅니다. 네, OCI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보긴 봤는데 태양광 관련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태양광, 저 풍력이 아니라 태양광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종목에 제가 초점을 줬던 가장 그 흐름은 과거의 종목들이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이 종목이. 아시다시피 중국의 그 덤핑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급등을 했다가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 종목을 제가 보게 됐냐면은 그러면 그 종목이 나빴으면 정말 무슨 변화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우리가 뭐 이제 얘기로서 이제 사업 구조 조정이라 이렇게 보는데 왜냐면 폴리실리콘 업황이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기업이 군산 공장을 갖다가 그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중지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사업 구조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구조 재편과 구조 조정을 하면서 무려 785억의 어떤 소요 경비가 더 나타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았던 부분인데 여기서 하면서 나타난 게 인적이라든가 물적 구조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폴리실리콘 부분의 구조 조정을 했는데 이제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업 구조 재편을 신성장 산업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겁니다. 바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최근에 들어와서 폐배터리 그 재생 활용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테슬라가 제일 주가가 떴던 부분은 뭐냐면 앞서가는 전략이 상당히 성장 산업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OCI도 최근에 들어와서 폴리실리콘의 어떤 비중에서 벗어나면서 신성장 산업 쪽에 상당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으로 태양광 발전 부분에서 제가 그리드 페리티라고 그럽니다. 이제 가격이 다운이 돼가지고 과거에는 이런 태양광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중화가 돼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업황이 이제 사업 구조 조정하고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가 사업 구조 조정이었고요. 업황 호전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 태양광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폴리실리콘 쪽인가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주업이 폴리실리콘입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부분인데 실적 흐름을 우선 먼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가 엄청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181억, 131억 마이너스였는데 2021년도를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 조금씩. 마이너스 자가 띄어져 버리죠. 바로 이제 플러스권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배경에는 뭐냐 이렇게 볼 때는 저는 바로 친환경 사업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드 페리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이런 태양광 발전 사업의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평균이 한 20% 정도 성장해갔고요. 유럽 쪽은 더 많습니다. 20%에서 30% 정도의 성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하면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도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크게 부각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중국 쪽에서도 이런 탄소 제로를 갖다가 정부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폴리실리콘의 어떤 태양광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쪽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국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돌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제가 말레이시아 공장을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공장 부분이 최근에 들어와서 한 3,500톤 정도, 35,000톤 정도로 증설을 합니다. 저는 기업들을 볼 때 증설을 하는 기업들은 최근 주가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 톤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폴리실리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내년 말까지 아마 3만 5천 톤 정도의 증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았던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탄소 제로 중립을 하면서 탄소세를 하면서 상당히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공장이 친환경 쪽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설과 친환경의 어떤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OCI도 주업인 폴리실리콘의 실적에 대한 기대, 또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이라든가 이런 폐배터리 부분의 어떤 변화가 맞물리면서 특히 사업 구조 조정 이후에 포트폴리오가 현재 다각화돼 가면서 수익이 바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서자에서 이제는 다시 아주 좋은 어떤 학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반등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좀 그래도 많이 올라온 편이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갈 때까지 간다라고 이제 네. 항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세 매매할 때는 이 종목의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요번에 이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은 주가가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요번에 동반 하락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주가가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래 60일선이 좀 올라오고 있지만 요새는 뭐 20일선을 달고 주가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물론 이제 뭐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흐름을 볼 때는 추세가 살아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그럼 어디까지 볼까요? 예, 목표가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최근 볼 때 저는 이제 뭐 아마 그 리포트를 보시면은 목표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14만 5천 원대. 근데 현대오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목표가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8만 9천 원대를 두고 접근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까지 오늘의 두 가지 특종 모두 보셨고요. 네. 앞서서 덕산네오룩스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2차 목표가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얼마인지 네네. 기억이 안 나요, 매니저님? 네. 얼마인가요? 예, 2차 목표가는 4만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보여드리면서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저 1차 목표가는 터치를 했고요. 2차 목표가는 자 지금 3차죠. 4자가 들어갑니다. 4만 2천 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 2차 목표가 왜 42,000원인가요, 매니저님? 예, 최근 그 주가를 보면요. 이제 이 직전 고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그 주가가 변할 때는 제가 추세 매매를 할 땐 그렇습니다.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라고 이제 보는 게 제가 시각이거든요. 그리고 충분하게 쉬어줬고 최근에 들어가면서 이 거래량 부분을 볼 때 이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거래량은 뭐냐면 상승 매집형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직전 고점의 투봉을 갖다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분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를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 돌파해 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 2차 목표가 42,000원 잡고 대응해 볼게요. 자, 매니저님 장중에 또 무료 방송 하시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최근 일반 투자 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20개, 30개까지 많은데 저는 집중 투자가 좋다고 봅니다. 종목에 자신 있으면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를 좀 살펴보니까 시장이 변동성을 주니까 보이는 것만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아마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종목에만 연결고리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특별히 제가 바로 오전 시작해가지고 저녁 마감까지 그 3시 반까지 하루 종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왜 가야 되느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종목들의 섹터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조목조목 방송에서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을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주식의 길라잡이, 그러니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그 중심을 못 잡으신 분들 내일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은 어떤 참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장중 내내 하신다고 합니다.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별밤 특종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세영, 황대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